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상승 전환, 하지만 부산은 하락하고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5가지 제가 요즘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5가지 질문을 좀 추려가지고 오늘 제 제대로박사TV에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시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특히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이런 지역들은 지금 다시 상승 전환을 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물론 이제 올라간 지역도 있는데 가격이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은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아직까지 가격이 좀 많이 하락폭은 좀 줄은 지역도 있고 또 아직까지 하락폭이 계속 유지되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 신문 기사도 부산 한국부동산원 5월 넷째 주 주간 동향으로 해가지고 부산 동구, 수영구, 금정구 순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들 추세적 어떤 상승기 진입은 아직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아파트 값은 상승하는데 부산은 아직까지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 특히 서울은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그동안 가격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강북 쪽, 그 다음 노도강 이런 지역들 최근에 너무 갑작스레 올라온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진 지역들 중에서 조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붙으면서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또 상승하는 지역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최근에 규제 지역으로 완전히 묶여 있다가 이번에 서울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이 다 이제 해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규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이 지방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더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을 좀 상승한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방과 다르게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만 좀 제거된다면 가장 먼저 올라갈 지역도 저는 서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상승 전환, 부산 서울 차이점. 그러면 반대로 부산은 어떠냐? 부산은 왜 상승을 하는 게 하락하는 지역보다 상승하는 지역이 작으냐? 이라면 아무래도 부산은 입주 물량이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23,000세대, 올해도 한 23,000세대 정도가 입주 물량이 되다 보니까 적정 입주 물량인 17,000, 18,000세대보다 한 몇천 세대 지금 올해까지 많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도 지금 연제군항, 진구 쪽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 물량에 장사 없듯이 물량에는 전세 가격은 완전히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어떤 전세 가격이 부산에 지금 역전세도 지금 올 하반기도 많이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아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아마 클 거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어떤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구나 인천에 비해서는 좀 덜 뜨는 지역이 많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입주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나 2024년, 2025년도는 부산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24년도는 14,000세대, 2025년도는 한 7, 8,00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이주하려고 하는 수요는 딱 인구수만큼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전세 가격은 또 매매 가격을 치고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락한 이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아마 금리입니다. 보통 금리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보통 2, 3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상승 하락을 이렇게 되풀이해 왔는데
이번 금리는 2020년, 22년부터 미국 연준부터 시작해서 한 1년, 6개월 사이에 3%, 4%, 5%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변동성이 크게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막 빅스텝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금리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 부동산 투자 심리에서는 상당히 아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 수요가 완전히 꺾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아마 폭락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상승을 많이 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뭐 부동산이라고 해서 계속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급하게 오른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 또 너무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또 겹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입주 물량, 너무 이제 좋은 시기에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한 어떤 입주 물량들이 많은 이런 지역들은 더욱더 집값의 하락을 더 크게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3년 하반기 이후에 부산광역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떠냐?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금리에 대한 어떤 하락 신호가 아직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에 있어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정부 정책은 발표됐는데 입법이 지금 동반돼야 되는 어떤 부동산 규제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소득세 완화 부분이 아직 입법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같이 풀려야 되는데 아직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DSR 같은 이런 대출 규제도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의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또 입법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좀 부동산 시장도 아마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아마 내년부터는 부산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도 회복되고 아마 매매가도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 사야 하나요? 마지막 질문에 보면 물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23년 올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해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전 올해라고 계속 작년 말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가 전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6월 안으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혹시 6월 말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추석 전이라도, 추석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는 한 걸음 남들보다 빨리 해야지 먹을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올해를 놓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1주택자분들 또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 집이 팔린다는 전제하에 좀 더 상위 지역으로 또 올라가시는 게, 내 집도 조금 뭐 싸게 팔아야 되지만 또 내가 사야 될 집도 또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이 기회가 또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나중에 상승 시기에 있어서는 아마 상위 지역들이 더 가격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1주택자들 갈아타는 시점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아마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투자자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정확한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좀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들 투자의 시점에서 좀 달리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지방, 부산 지방 이런 지역에 나눠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대로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